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예. 그다음에 법 왜곡죄,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법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그 얘기를 생각합니다. 먼저 좀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어요. 거기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그 입장들이 가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국 그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고 네, 참고로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옛날 그 소위 그 뭐 사법 막 충돌 사법 농단 뭐 이 논란 때 생겨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다 들으시면 아시는 뭐 우리법 연구회,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소위 진보 성향의 판사들 법관들이 각 법원의 대표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지도부 구성이 그런 쪽으로 되어 그런 있더군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를 의제로 소집된 게 아니었어요. 아, 원래는 다른 뭐 그 상고심 대법관 증원하고 상고심 바꾸고 뭐 사심제 이런 계통을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네, 그리고 이 양반들도 이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소위 진보적이라고 여겨지는 법관 대표회의의 이 참석자들도 야 근데 그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 법 왜곡죄 곧 통과된다는데 네. 이거 긴급 현안인데 이거 논의합시다. 긴급 동의가 이루어졌고 빨리 합시다. 다 얘기해서 아, 논의한 끝에 위헌성 논란이 크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게 전국 법원장 회의는 며칠 전에 열렸을 때 이런 반대 의견 나올 게 예상됐어요. 네, 근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이 위헌성 논란이 크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거 위헌이다. 재판 독립성 침해다라고 사실상 선언하는 거기 뭐 예상 밖의 강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뒤에 말은 우려가 크다라고 뭐 말을 좀 부드럽게 궁글리면서 붙이긴 했지만 예, 그냥 빡 말하면은 이건 위헌이다. 그렇죠. 이건 재판 독립성 침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한거로 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장 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간부들이 모이는 회의이고요.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일선에서 직접 재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심, 이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인데 사실심 재판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법관들의 총회, 정당에서 전당대회가 제일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듯이 이 사법부에서는 법관 회의가 이 공식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정기총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회의,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법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물론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는 뭐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법관 대표 회의라고 하는 데는 우리 사법부를 대표하는, 물론 대법원장은 따로 계시지만 그 별도로 일선 판사들, 1심 판결 형사 재판이 됐든 뭐 가정 재판이 됐든 또는 민사 재판이 됐든 그 일선에서 매일같이 이 법원을 이 진행을 하고 있는 재판을 이제 그분들이 모인 회의다. 그래서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 사실은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저께까지 법사위를 한밤중에 그냥 통과시켰던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과 법 왜곡죄, 그거는 이제 형법 개정안입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위헌이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적이라는 데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그다음에 특히 이런 주장이 나왔답니다. 사법부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다. 그다음 특히 이미 벌어진 특정 사건을 콕 찍어서 적용하는 것은 처분적 법률로서 헌법의 위배다. 네. 위헌이다. 네. 이런 의견이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표출됐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도 있고 특히 여기는 대표들이 주로 소위 진보 성향의 뭐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진보 성향이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다면 그들이 보기에도 민주당
귀하들이 지금 이렇게 막 허겁지겁 추진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거두는 게 마땅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셈이고요. 네. 또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왜곡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다음에 일부 민주당에서 아니 법 왜곡죄가 독일 같은 일부 선진국에도 있어요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석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법 왜곡죄는 나치 시대에 이용됐고 이후로는 사문화된 법이다. 독일에서도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법인데 왜 우리가 도입하느냐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장 실장이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은요. 되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률은 추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와 장소에 무관하게 항상 공평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갖춰야 될 요건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성, 추상성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법률 내란 전담 설치 법안은 원래 법 명칭이 있는데 12.3 윤석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안 명칭이. 그리고 거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뭐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뭐 특별 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한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니까 처분적 법률. 이 처분적 법률에는 가령 피고인을 특정하게 이름 석자를 딱 찍어서 하는 법률을 만들거나 아니면 장소를 확 찍어서 말하거나 어떤 시기를 확 찍어서 말할 때 그때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 처분적 법률이라고 장 실장이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은 태생적으로 유연적 논란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인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번에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제 알알이 다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 이게 지금 뭐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 각 신문 방송 다 이거는 아니다. 네. 플러스 참여연대, 네. 경실련, 대한변협, 민변, 심지어 사법부의 법관 대표회의까지 다 위헌이라고 비판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이 추진하고 있는 법사위 등 강성 세력 말고는 이 법은 아닌데 위헌인데라고 지금 사실상 사면 초과에 몰린 셈이에요. 네. 대한변협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성명을 냈습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국회가 삼권 분리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네. 사법부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토대임을 인식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예. 국회가 특정 시점과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 검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국민이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 그 다음에 또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강하게 어제 그런 그 성명을 내고 하다 보니 네. 결국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사실상의 내란 특별 재판부죠. 네. 내란 특별 법원 같은 걸 만드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당 의총에서도 네.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각계에서 위헌 얘기를 하는데 수정하고 잘못하면 이게 내란 심판한다 그러다가 위헌 논란으로 전선이 넓어진다. 네. 이러면서 여당 의총에서도 일단 발목이 잡혔습니다. 아 의총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의총에서도 어제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오간 것 같은데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동을 거는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은 어제 저 쟁점 뜰날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감을 했다는 쪽에 방점을 찍느냐, 맞아요. 위헌 쪽에 방점을 그치. 찍느냐. 근데 저는 위헌 쪽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 의총에서도 야 이거는 위헌 소지가 너무 많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금 국민들한테 음료수를 주는데 야 여기 독극물이 너무 많아. 그렇지. 그럼 사실은 독극물을 최소화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독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든 한 컵을 붓든 그건 마실 수 없는 물인 건 똑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 의총에서도 야 이 안에 이거 독극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저 같으면 당연히 버려야 된다.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으면 버려야 된다는 건데 버린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일단 이거 국민들한테 마시라고 드리는 거는 보류하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적 요소라는 건 어제 말했다시피 줄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없애야 되는 것이다.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으면 없애는 게 맞는데 네. 일단 몇 방울 여러 방울이 들어갔다고 스스로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보기에도 그게 걱정되고 그리고 막 사면초가로 온갖 법조계와 온갖 언론이 다 지적하니까 일단 자 국민들 드시는 건 보류.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 민주당이나 뭐 유연적 요소를 최소화 이게 아니라 유연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건데 유연이 제로가 되려면 법안을 폐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이 사람들이 폐기까지는 아직 못 갔고 안 예. 갔고 예. 야 우리가 보기에도 위원회 독극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야, 저거는 잘못하면 예. 국민들 드시라고 하면 국민이 드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예. 헌재에서 이건 갖다가 폐기시킬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소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위 내란 재판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네. 이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음. 내부에서는 또 사실은 그런 분위기였대요. 짜증내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대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천천히 상의해서 하지 않는데 법사위가 그냥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렇지. 아니 법사위 왜 와 일을 이따위 해갖고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냐. 네. 이미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니까 이거를 다시 수정하려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다시 제정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거 좀 거기 놔두고 법사위 있고 우리하고 상의해서 좀 작고 같은 거 고칠 걸 고치면 훨씬 일이 편했을 텐데 이렇게 일이 안 꼬였을 텐데 법사위 좀 그만 좀 하세요 하면서 법사위 경고해야 된다. 야, 이런 지적도 나왔다는 법사위 겁니다. 경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 결국은 위헌적 소지가 많으니까 수정하자. 의총에서 본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외부인인 법무부 장관이 내란 전담 재판부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원 네. 9명 중 3명을 추천하게 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우려를 나타냈답니다. 왜냐?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법무부 장관, 행정부 소속 법무부 장관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를 직접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추천하는 추천위원 9명 중 3명을 이 사람이 추천하게 만드냐? 이거는 너무 위헌적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아주 마이너한 얘기고 근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거 자체가 위헌이니까 그렇죠. 바라원대는 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폐기하고 이거는 없었던 일을 해야겠다까지 논의가 진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한 부씩 만들어 놓는다는 건데요. 예. 거기에 이제 판사가 각 합의부가 될 테니까 3명씩 들어갈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 판사들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나 또는 뭐 무배당 원칙으로 이렇게 뭐죠 자동 배당 원칙으로 뭐 추첨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외부에서 추천한다는 건데 그 외부에서 추천하는 거를 우리 법무부가 거의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법무부 장관이 예. 그렇습니다. 추천위원 3명을 추천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야 이게 문제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다듬자라는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독극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야 위에 떠 있는 거 파란색 독극물은 숟가락 너무 걷어내요. 그거만요 걷어내자. 그래 걷어내. 그렇게 해서 할 문제가 아니야 아니죠. 이미. 여긴 독이 들어가 있으면 버려야죠.